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유입니다. 네. 드디어 뭐 무슨 회사 이름이 나오네요. 예, 뭐라고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어렵습니다. 코그니티브. 예.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어렵습니다. 예. 제가 새로 창투사 하나 만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새로운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대박 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제주에서 오셨습니다. 예, 제주도 기업으로는 첫 출연이죠. 우리 쫄투가 나날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드디어 제주도까지 발전했는데 제주도의 넥슨 센터에 계신 거죠? 네, NXC. 넥슨 코퍼레이션. 아직은 넥슨에 계신데 팀 스튜디오에 최원규 PD님 나오셨습니다. 예, 자 본인 소개하고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좀 적당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를 보고 하는 게 맞나요? 저희 보면서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경북대에서 참관을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꽉 차다 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좀 긴장해도 좀 재밌게 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만 잘 들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최원규라고 하고요. 지금 그 넥슨의 지주회사인 제주도 NXC에서 사내벤처로 인큐베이팅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그 이제 탐팀 스튜디오라는 그런 스튜디오 안에 있고요. 저희는 그 게임의 여러 가지 컴포넌트, 게임의 기능들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다른 장면에 적용해서 사용자의 동기를 향상시키는 인게이지먼트를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셔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쉽게 설명하세요. 쉽게. 자, 회사가 있는데 넥슨에 있는 분이 나올 게 좀 이상하죠. 자, 그렇죠. 탐팀이 오늘 왜 나오게 되셨는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팀의 시작은 저의 대학원 생활에서부터 시작을 됐는데요. 그 넥슨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되게 위대하신 이제 김정주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2년이 돼서 창업 인큐베이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서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내벤처 형태로 이제 인큐베이팅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스핀오프 예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김정주 의장님과의 인연도 대단하지만 일단은 지금 그 사내벤처로 키우고 있는 그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는 게임 요소를 어떤 다른 쪽에 접목을 시킨다는 것만 했거든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임은 기능성 게임. 그죠? 이름은 캐치 잇 잉글리시. 캐치 잇 잉글리시라고 하는 기능성 게임, 영어를 공부하는 게임인데요. 자, 이어서 설명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뒷부분에 한번 의견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핵심은 교육입니다. 핵심은 교육인데 그거를 게임적인 요소, 성장, 레벨, 경쟁, 그다음에 뭐 아이템들 이런 요소를 넣어서 사용자들이 좀 더 재미있게 오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의 이 제품의 핵심이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죠. 멀리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같이 가라는 우리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소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영어 문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을 해놔서 그게 사실은 그 교육과 뭐 그 게임 에듀테인먼트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전복 시도는 많았지만 대부분 다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거는 캐치 잇 잉글리시는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액티비티가 어떤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는 게임 개발자입니다. 게임을 오랫동안 이제 MMORPG 이런 걸 만들어 왔는데 즉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게임을.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막 중독돼서 굉장히 나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만큼 게임 안에서 사람을 자극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좋은 장치들이 많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에 이거를 묶어줬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는데 1세대적으로 이제 접근한 게 기능성 게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은 기능성 게임으로 끝나기 때문에 본체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메이플 스토리를 하면서 뭔가 재미있는 기능성 게임. 근데 그게 어쨌든 본질이 게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게임적인 요소를 이렇게 다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접목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게임이에요. 비행기가 나오는 게임인데 미사일을 쏩니다. 그럼 적 비행기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거기서 점수를 얻고 끝나는데 기능성 게임은 보통 뭐 많이 접근했던 방법이 미사일이 터져서 적기가 터지면은 갑자기 애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막 나오고 영어 단어가 뭐 이렇게 그리고 뭐 큰 그러니까 전혀 맥락이 안 맞는 애플 막 그러다가 뭐 이거는 런 그러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파블로브의 개의 법칙처럼 기계적으로 반복이 많이 되고 많이 노출이 되면 이게 암기가 된다라는 걸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맥락적 일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재미도 없고 학습 효과도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이거가 참 만들기가 너무 쉽지 않구나. 그런데 이제 좌절도 좀 겪으셨나 봐요.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죠. 네. 많이 봤고 제가 2008년도에 원래는 리니지 2에서 이제 MMORPG를 개발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그 호드 잉글리시라고 굉장히 크게 영어 교육용 MMORPG 프로젝트를 발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팀에 가서 이제 저도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참 기능성 게임이 참 만들기가 어렵구나.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고 많은 시간이 투자가 필요하는구나라고 해서 그런 이제 경험을 했고 아직 런칭 전에 제가 회사를 나와서 대학원에 갔는데 그때 제가 봤던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캐치 잉글리시를 만들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그 통찰력을 갖게 되는 시기였는데요. 2010년도 초반에 이제 가트너가 이런 기사를 냅니다. 2015년이 되면 게이미피케이션이 굉장히 대세가 될 거다. 네. 게임화. 그래서 게임화라는 게 뭘까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기능성 게임은 본질이 게임이지만은 게이미피케이션, 즉 게임화는 본질이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이면은 본질은 교육인데 그거를 포장지를 게임처럼 재밌게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한 마리 토끼인 기능을 확실히 먼저 잡고 그거를 이제 게임처럼 포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에듀테인먼트라면은 에듀케이션에 그쵸, 맞습니다. 집중을 하고 예. 포장을 약간 게임처럼. 그쵸, 게임처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닌텐도에서 나왔던 위 피트니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핵심은 피트니스지만은 게임적으로 그래픽을 넣고 포인트를 주고 해서 잘 포장을 했죠. 네. 그리고 나이키 플러스도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지만 거기서 배지도 받고 사용자들 경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포스퀘어 뭐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게임은 아니지만은 내가 로그인 로그아웃 계속하면서 이제 뭐 시장이 되어간다. 이제 그런 것들이 체크인 체크아웃. 네, 그렇죠. 체크인 체크아웃을 계속 해가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교육도 두 마리 잡지 말고 한 가지를 확실히 잡자. 그래서 영어 문장을 훈련시키고 마치는 핵심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하고 주고받고 게임적인 요소, 연출과 레벨업과 아이템과 경쟁을 넣으면은 인게이지먼트가 올라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좀 잘라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게 자, 우선 그래서 MMO의 세계관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예. 지금까지 토크가 다큐멘터리를 찍는 줄 게임 속으로 지금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조금 올라와서 자, 게임이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이런 게임치고 나쁘지 않아요. 그 성과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몇 명이 다운로드했고? 네네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런칭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마케팅을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스타트업이 그렇다시피 정말 개발비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도 뭐 인큐베이팅을 받고 있지만은 금전적으로 그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는 약 한 70만 다운로드. 70만. 네, 70만. 안드로이드, 아이폰 합쳐서. 그래서 국내만이고요. 그다음에 뭐 회원 계정은 한 40만 정도. 회원 계정 40만. 대충 얼마 기간 동안 이뤄내신 성과예요? 언제 출시했고? 정식 버전이 뭐 2014년 1월 정도라고 보시면 한 1년 한 2년 정도 2년이요. 2년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라고 하자면 이제 최근 성과는 이제 작년에 구글에서 베스트 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분야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 분야를 다 선정을 했는데 그 아동 교육용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유일하게 저희 앱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작년에 이제 상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는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상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착한 게임 상이 착한 게임 나쁜 게임이 뭐 있다는 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좀 기분이 좀 언짢대요. 왜냐하면 다른 게임들은 악한 게임이라고 지금 봐요.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게임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제 의사를 밝히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어쨌든 장관상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뭐 이러닝 코리아에 저희가 처음 나갔습니다. 근데 교육 업체들을 막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이 나와주셨는데 저희가 처음 나가는데도 이제 우수상을 저희가 상도 좋지만 결국 기업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일어나고 이런 게 수익 모델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수익 모델 측면은 좀 어떠신가요? 아니요, 그것 조금 말씀을 제가 그 질문 이제 우리 이유 대표님 질문에 더 부가적으로 제가 게임을 보니까 게임에서 돈 버는 모델이 아주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아까 뭐 저 교육에 게임적인 장치를 붙였다는 건 이해되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사람들을 돈을 쓰게?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3번 정도 갈아엎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되게 나이브하게 접근을 해서 그냥 이게 소셜 게임처럼 컨텐츠는 무료로 풀고 그냥 하다가 답을 알고 싶으면 거기서 이제 부분 유료화 모델로 돈을 조금 쓰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네요. 부분 유료화. 거의 돈이 안 벌리더라고요. 거의 돈이 안 벌려서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도 못 벌고 ARPPU가 그때 막 3,000원, 4,000원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잠깐만요. ARPPU를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Average Revenue per Paying User. 그렇죠. 한 사람이 돈을 내게 되면 돈 내는 사람들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를 쓰느냐? 한 달이죠, 그게. 한 달 기준으로 3,000원을 그렇죠. 페이한다는 건데. 근데 보통 앱 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앱을 다운로드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은 교육용 앱 3,000원, 4,000원인 그러면 다운로드 안 받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료만 다운로드 받지. 그러니까 하여튼 앱 시장이 유료 앱은 다운로드 거의 안 받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 사전 무료 앱은 막 100만 다운로드인데 그 사전 무료 앱을 기능을 뭐 광고 빼고 했더니 유료로 바꿔서 몇천 원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거는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 만드셨는데 유료로 바꿨더니 뭐 제가 그때 봤을 때는 1000 다운로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육용 앱으로 돈 벌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부분 유료화는 일단은 실패를 했고. 그렇죠. 첫 번째는 실패해서 근데 뭐든지 저는 핵심을 잘 간파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비즈니스 모델 핵심이 뭐냐? 이 사업의 핵심이 뭐냐? 그래서 저희는 책 컨텐츠를 파는 거다. 교육은 컨텐츠를 파는 거다. 책을 파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 문장 형태로 영작을 계속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팔자라고 굉장히 뭐 팀 내부에서 뛰어나신 분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뭐 셀리라는 분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딱 얘기를 해서 컨텐츠를 전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바꿨습니다. 근데 그 뒤로 갑자기 ARPPU가 한 3배 정도 갑자기 탁 뛰면서 10,000원 초반대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10,000원 초반. 저희가 계속 리텐션이나 개량을 하면서 이제 작년 9월, 작년 12월 달, 작년 얼마 전이죠.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학습이 이제 된다고 생각하면은 사용자가 돈을 지불할 거다라고 해서 제일 비싼 유료화 모델이 원래는 한 10,000원 정도였는데 30,000원짜리 모델을 넣고 50,000원짜리 모델을 넣었습니다.
과연 팔릴까? 그 모델이 어떤 건? 저희는 이제 부분 유료화로 코인을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진 코믹스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부분 유료화 코인을 쓰지 않습니까? 저희도 컨텐츠를 여는데 부분 유료화 루비 같은 걸 씁니다. 게임이랑 비슷한데요. 그거를 작년 12월 얼마 전이죠. 그게 지금 ARPP가 19,000원대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는 월정액제랑 비슷한 모델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을 붙이고 컨텐츠를 매달 일정 부분 진도로 나갈 수 있는 부분 유료화 모델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달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어느 정도 계약하면 어느 컨텐츠는 다 무료 이렇게 되는 거를 일정 부분 저희가 한 달 속도에 맞춰서 그거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금제에 따라 좀 바꿔놨는데 한 달 정도 만에 계정 가입자가 지금 700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언제쯤 넥슨에서 이제 분사해서 나오실 예정인가요?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넥슨에서 인큐베이팅을 받을 때는 한 2년 정도면 너네는 스피노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했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2년 전만 해도 이제 과금제를 저희가 바꿔서 좀 새롭게 해보자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니네 아직 나갈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해봐라고 이제 기회를 주셔서 넥슨이 엄청 많은 배려를 해주셨죠. 되게 감사하게.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여기까지 왔어라고 해서 지금 스피노프 시점은 3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지금 다 다리 찬 상태고요. 사실 저기 다음 카카오 시절에 인큐베이팅 받았던 카닥도 그렇죠. 분사하면서도 되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분사하는 팀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회사 내부에서 그러니까 숙련된 경력자들이 이제 만드는데 분사를 예정돼 있으면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위기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이세요? 이제 나오시면 같이 일할 사람들이? 저희 팀은 한 7명 정도. 7명이 같이 나오시고. 7명이 지금 뭐 얼마나 한 달에 쓰실 것으로 예상되고 계세요? 샐러리 버닝 말씀하시는 거죠. 총 버닝이 월 비용은 사무실까지 다 해서 계속 제주도에 남아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요. 일단은 스피노프 하고 나서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생존 가능성이 어디가 더 좋냐, 발전 가능성, 생존 가능성 어디가 더 낫냐라고 생각해서 일단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스피노프 되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파트너 업체 분하고 좀 얘기해서 잘 결정을 해보려고 지금 어디로 갈지. 그렇죠. 한 달에 얼마나 쓰신 거는 그러니까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군요. 대략 추정을 한다면. 근데 이런 거 방송에다 얘기하면은 계속 히스토리 다 얘기하는데. 진짜요? 그렇구나. 이게 되게 무서운 프로그램이군요. 이거. 무서운 프로그램. 저희가 뭐 샐러리 버닝으로 샐러리랑 다 해서 뭐 관리비 지금 한뭐 저희는 적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뭐 3,500 정도? 근데 뭐 상황에 맞춰야죠. 3,500 정도고. 그럼 아직도 여전히 적자 나가도 적자는 적자네요. 그렇죠. 적자는 적자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 뭐 매출 이런 거 얘기하면 얘기해 주시면 좋죠. 땡큐죠. 근데 방송에 근데 저희가 그래도 꽤 많이 처음에 진짜 처음 런칭해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 1,000만 원대 이상 단위로 넘어가는 거죠. 그 이상 넘어가고 있고 샐러리 버닝 정도는 이제 조금 더 하면은 비슷해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뭐 뒷부분에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 게 모멘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모멘텀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아주 재밌는 이 사용자들이 제가 이제 조금 해봤더니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잠깐 했지만 말로 표현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직접 보여줄 수도 없는데 좋은데 말을 못.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게임적인 요소를 좀 더 이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료로 하게 되고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거나 그런 건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네네. 좀 그래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혹시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시면요, 구글 스토어, 캐치 앱 스토어, 캐치 잉글리시 한번 다운받아서 조금 있다가 질문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혹시 질문해 주셔도 저희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지만 그 아프리카의 디바 제시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두 개 다 설명드릴게요. 그 일단 그 사용자 후기랑 디바 제시카 쪽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2004년 1월 런칭을 하고 14년 그 얼마 안 있다가 유저한테 클레임이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보통 이제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의 아들분이 클레임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보통 엄마들이 클레임하잖아요. 우리 아들 게임 너무 많이 하는데 연락 좀 해달라고. 근데 아들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어머니 계정명을 알려주시면서 엄마가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34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이걸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미쳤네요. 그래서 밥도 안 챙겨주고 밥도 안 줘. 계속 이것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가 거짓말인가? 그래서 어머니 계정을 보고 로그 데이터를 보니까 진짜 계속 문제를 풀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랭킹 게시판을 딱 랭킹 보드를 보니까 1등이야. 그래서 이분께서 진짜 이걸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밑에 그 아들분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랬더니 영어 공부하는데 네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말대로요. 그래서 맞네요. 언어 맞긴 맞네요. 말이 맞네. 그래서 자식이 안 하는 것까지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어필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때 이제 처음 그런 의견을 받았고요. 저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일단 리뷰를 보시면은 이제 아르바이트 일단 쓸 돈은 없었고 리뷰를 보시면은 뭐 되게 이제 개발적으로 되게 뿌듯한데 제가 MMORPG 만들 때는 인터뷰 이렇게 나가면요 메일이 와요. 초등학생한테 너 뭐 길 가다가 날 만나면 죽을 줄 알아. 왜 밸런스를 바꿨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살벌하다. 진짜 무서워요. 근데 저는 이제 하면은 그 리뷰를 보면 게임밖에는 내가 뭐 안 했는데 이걸 통해서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됐다. 내가 영어를 포기했는데 다시 하게 됐다. 이것 때문에 내가 문장이 생각난다. 나는 영어를 못 외우는 사람인데 문장이 생각난다. 이런 리뷰들이 한 뭐 1만 개가 있는데 착한 게임 많네요. 혹시 회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쓴 아르바이트가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힘들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평균 표점은 누적돼서 지금 4.5점 이상 계속 4.5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잠깐만요. 근데 대체 우리 게임은 이 게임은 대체 어느 수준의 영어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혹시 초등학생, 중학생 아니면 유치원생? 유저 분포가 지금은 어디가 제일 많나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런칭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지만은 저는 그 기간이 프로토타이핑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학습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점점 수준에 따라서 학습 컨텐츠 이렇게 올라가게끔 레벨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팀원이 이제 7명 뿐이고 이 시스템 만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학습 컨텐츠는 정말 뭐 1년에 하나 정도 내면 정말 다행이다 라는 수준으로 냈었어요. 수준도 중상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리는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한 30, 40대 층의 뭐 여성분들이 꽤 좋아하셔서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 1월 달에 가장 쉬운 컨텐츠를 내봤습니다.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작년까지는 초등학생 1살부터 12살까지 비율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 1월 달에 내고 나서 지금 24%, 25%까지 순식간에 풀었거든요. 그래서 막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초등학생들이 이거 왜 S를 붙여요? 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가 내부에 이제 소셜 지식인 게시판이라고 문제를 풀면서 해결 안 되는 것들은 사용자끼리 해결될 수 있도록 약간 위키피디아처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약간 수준이 너무 그러니까 베이직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뭐 친구 구인 게시판에 저 초등학생 5학년이 뭐 누구예요? 뭐 저도 그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확 그렇게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요거는 저희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컨텐츠를 다양화시키면은 다양한 연령층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쉬었다가 두 번째 질문은 좀 이따가 하면 조금 이따 하더라고. 시간 관계상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고기까지 사주신 아산나눔재단 정남희 팀장님, 박영은 매니저님, 그리고 우리 인턴 두 분, 박영은 팀장님, 박영은 팀장님, 인턴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쫄지마 창업스쿨도 이제 3월 14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학점 연계 코스로 돼서 대학교 정식 학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너무 많은 학생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그렇죠. 그 이유 대표님이 30명만을 출연해내라고 너무 힘드셨다고. 쿼터를 30명만 풀어줬는데 9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90명 학생들이 좀 생각 없이 신청한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고 그냥? 저의 인기의 결과라고 봐야죠. 하여튼 3월 14일부터 일반인들한테도 저기 100명 정도 저희 룸을 열어서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온오프 믹스에 조만간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연세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이 게임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플레이 해보신 다음에 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렇게 보여드릴 수 없는 거는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게임 업체가 있지만 우리 쫄투에는 초반에만 좀 나오셨고요. 최근에는 게임 업체들을 모시지 않는 이유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설명하기 어렵고 게임 얘기하다 보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배우시는 학습에서도 큰 학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간 특별한 케이스로 모셨는데 역시 설명에 어려운 점은 좀 있긴 하네요. 설명 어려운 점은 있는데 교육적으로 뭔가 좀 더 어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아까 듭니다. 그 질문에 그거는 끝을 맺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시카. 그 아프리카에 제시카가 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시카가 어느 정도 위상인가요? 그 제시카가 그 제시카보다 나은 건가요? 혹시 그 소녀시대 제시카보다 소녀시대 제시카 나가지 않았나요?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모 수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는 디바 제시카. 디바 제시카. 아프리카 방송 BJ라고 하죠. 브로드캐스팅 자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쪽으로는 1위를 영어를 생방송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송을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지루하지 않고 막 되게 막 이렇게 하면 막 춤도 추시고 되게 재미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섹시할 수도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방송이기 때문에 영어를 재미있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팔로워는 뭐 30만 명. 근데 그분을 어떻게 섭외해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그 팀 내부에서 이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혹시 아까 나왔던 분 아니에요? 셀리. 아무튼 어떤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좀 컨택을 하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도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콜라보레이션을 콜라보레이션은 게 그분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희 앱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는 걸 했는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를 소개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그런 걸 하는데 저희 앱을 소개시켜 줄 때 그 당시에 이제 구글에서 하루 계정이 한 200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그분이 방송하시는 20분 동안에 200개 계정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거의 유저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도 그분이 저희랑 이제 장기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4개월 동안에 컨텐츠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주시는데 그분이 방송하시는 날에 리텐션이 D+1 리텐션 10%가 더 올라요. 그래서 이게 MCN의 이게 지금 위력이죠. 그러니까 모바일 쪽으로 모바일 어플과 MCN과의 접목이네요. 콜라보네요. 그래서 저는 1차로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MCN하고 화장품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MCN과 교육까지도 콜라보가 되는. 혹시 부모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애가 너무 그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애가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좀 MCN 보고 MCN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썰렁해집니다. 자, 바로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책거리 서비스원 명경서라고 합니다. 저도 캐치 잉글리시 재밌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캐치 잉글리시가 바라보시는 시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내가 점유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갖고 계신 한계점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핵심적인 목표 한계점과 달성 전략. 네네네. 그 학습 시장은 되게 피라미드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친구들은 어떤 책을 갖다 주든지 재밌게 공부를 하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건가 아닌가 되게 방황을 많이 하시는데요. 캐치 잉글리시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영어나 학습을 꾸준히 오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일단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토익 시장이나 이런 걸 다 포지셔닝 하지 않고 있고, 뭐 예를 들자면 굿모닝 팝스 같은 걸 들으면서 영어의 끈을 계속 놓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재미있게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일단 비기너 단계의 사람들을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려운 점은 그 앱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저희가 과금제를 여러 번 개량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일단 타겟팅의 확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초등학생 시장을 처음에는 3년 전에 4년 전에 시작할 때 초등학생이 안드로이드 폰이나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간 상황으로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또 유저 유입되는 데이터를 봐도 초등학생 쉬운 컨텐츠가 나오니까 이게 급속도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희가 굉장히 뛰어나신 업체가 있어요. 초등학교 시장의 타겟팅 내에서 굉장히 성공 경험이 있는 업체가 있는데, 좀 아직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초등학생 시장, 초중등 시장을 한번 나가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좀 비기너랑 좀 연령층을 낮추는 전략으로 좀 시장 사이즈를 차이를 키우려고 하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용 앱은 국가 세계되게 지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된 교육용 소프트웨어라고 할지라도, 혹은 해외에서 잘된 소프트웨어라고 할지라도 타 국가로 갔을 때 그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베트남 국영 업체고, IOA라고 베트남의 토익 테스트 1,500만 명 회원을 갖고 있고, 게임 서비스 3,000만 명 회원을 갖고 있는 VTC 온라인하고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글로벌 런칭을 시작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중국 쪽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글로벌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가져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에서 올라온 대학생 예비 창업자 백원우라고 합니다. 오늘 경북대학교에서 한 3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마루 180 참관 오신 분들, 특히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오신 분들. 경북대학교 어떤 분들인지 조금만 그러니까 설명을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같이 매니저로 왔는데, 경북대학교에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20명 총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 좀 많으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기관들, 마루 180 포함해서 디캠프도 저번에 갔었고요. 이렇게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좀 생생함을 얻고 좀 인사이트도 얻고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잘 오셨습니다. 웰컴입니다. 매니저인 줄 알았어요. 훈남이세요 또.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떤 부분에 어떤 고객이 어떤 때 언제 어떤 어려움이나 간지러움을 긁어주고 있는지, 이런 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어떤 문제를 어떤 문자 페인 포인트가 뭐냐, 우리 그 어떤 페인 포인트 프로블럼이 뭐냐?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러닝에서 보면은 이제 전문 용어로 중도 탈락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튜터가 없는 상태에서 PC나 모바일에서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학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처럼 흥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세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플러리 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 어널라이틱스 툴을 봤을 때 게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것들은 뭐 SNS나 몇 가지 제외하고는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중도 이탈률, 오래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풀고자 하는 핵심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어느 시간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미 말씀하셨고, 네, 밤 시간인가요, 낮 시간인가요? 일단은 저희는 모바일 베이스고. 모바일을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데 모바일에서 가장 큰 장점은 always connected입니다. 네. 언제나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면은 뭐 직장인들 보면 점심 시간대, 그다음에 저녁 시간대, 그다음에 뭐 8시부터 12시 사이 이럴 때가 트래픽이 많이 올라가고요. 근데 골고루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데이트되고 1인당 평균 1일 학습 시간이 지금 30분 정도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루에 10시간, 5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 꽤 많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중독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네. 괜찮습니다. 영어 공부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재학 중인 염창민이라고 하는데요. 네. 혹시 영어에서 반응이 좋으면 다른 언어로 확장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다른 과목으로? 다른 과목을 다른 언어. 확장, 언어로 확장. 중국어로 예를 들면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물론이죠. 저희가 그 핵심적인 게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청크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언어 학습에서 굉장히 범용적으로 검증된 학습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덩어리 형태로 묶여져 있고 이 덩어리 형태를 배열을 조합하면서 그러니까 문장의 어순을 익히고 이제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도 가능하고요, 뭐 스페니쉬도 가능하고 언어라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 베트남 쪽에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어에 대한 니즈도 되게 높더라고요. K-팝이나 이제 한류 문화가 되게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온라인이 소셜이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이랑 다른 나라 국가 사람들하고 같은 문장을 주고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월 정도 파일럿으로 글로벌 원빌드 버전을 하나 올릴 겁니다. 전 세계로.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질문에 대답은 충분히 그건 가능하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맡게 된 저는 책같이 보는 책방 판다플립이라는 서비스의 대표 이선용이고요. 배울 게 많을. 명 대표님을 닮아가는 듯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때 이제 좀 말 그대로 MMORPG나 어떤 게임의 기초 지식이 없는 리더의 입장에서 이제 그거를 만약에 구성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게 좋고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나 아니면 사람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게이미피케이션을 표방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고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저는 게임 개발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 부분 하나만 갖고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레벨업을 하나 넣었다, 뭐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뭐 레벨업을 하나 넣었다, 뭐 이러면은 인게이지먼트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배지 하나 넣었다 이런 게 아니고 게임이라는 거 보면은 단기 피드백, 중기 피드백, 장기 피드백 이 모든 요소를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해야지만은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오래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게임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단기 피드백은 가장 유저들이 많이 하는 반복 행동입니다. MMORPG로 봤을 때 칼질하는 거죠. 이걸 했을 때 그냥 2000년대 초반 뭐 MMORPG 이렇게 하면 그냥 허공에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리니지 1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봤을 때 타격감이 있어요. 딱 눌렀을 때 땅 치는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학습 유저들이 많이 하는 것에 있어서 중독되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저 캐치 잉글리시의 칼질은 뭐예요? 문장 맞추기입니다. 문장에서 그래서 맞췄을 때 칼질하는 느낌이 딱 드나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닐 거라고 보시면은 별거 아닐 거라고 보이지만 저희가 문장을 맞출 때 이 셀렉션 했을 때 땅땅땅 박히는 이 느낌을 만들려고 저희가 그 연출을 3개월 동안 계속 했어요. 그리고 그걸 3개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거기서 약간의 쾌감이 좀 더 느껴지는 그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전문적인 용어로 센소리 스티뮬러스라는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사운드로 사용자가 자극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한 중독성이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사행성이 생긴 뭐 바다 이야기 이런 거 봐도 고래가 나올 때 막 번쩍번쩍거리고 그다음에 뭔가 이게 저는 안 해봤지만 슬로우 모션을 당기면은 짱 할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것처럼 중기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땅땅땅땅 맞췄을 때 카드가 땅 바뀌면서 점수가 막 올라가면서 그 뭔가 쾌감. 이제 그런 게 단계 피드백. 중기는 게임에서 보면 이제 레벨 디자인이라고 얘기해요. 성장이에요. 레벨이 계속 올라가야지 지루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메커니즘을 해도 뭔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어가 어려워지든지 뭔가 문장 구조 맞추는 게 어려워지든지. 그래서 지속적인 챌린징을 줘서 그 플로우를 타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장기 피드백은 이렇게 돼서 내가 강해졌다는 거를 사용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뭐 갑옷을 입었는데 나 혼자 갑옷 입고 좋아하고 있으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갑옷을 입고 칼을 센 걸 해서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 던전 가서 몬스터로 한 마리 딱 한 번에 잡아 죽였어. 그럼 사람들이 막 대단하십니다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 보상을 사회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끔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고 나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느낌이 빡 오네요. 왠지 그리고 그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우리 거기 벌써 우리 이전에 2개 팀이 벌써 나왔었죠. 그렇죠. 코딩 교육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 그래픽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김지현 대표님. 네이버에 매각이 돼서 M&A 됐다고 하고 오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팀은 두 번째 팀이 심장 이거 IM랩 권연한 대표인데 요거 체크하는 그 표현가 좀 애매하네요. 하여튼 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연습하고 체크하는 그러니까 거기 상당히 제가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아주 그 좀 쌈박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뭐 잠깐 말씀. 말씀하세요. 제가 게임 개발자로 이걸 시작했지만은 그러니까 게임적인 그 느낌만으로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회사 다닐 때 제가 교육공학과로 한번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기본 설계나 그 철학이 뭐냐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대학원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지금 이 제품은 제 석사 논문과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하고 실험을 해서 논문까지 실용적으로 가네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습 동기가 약했던 그런 사람들의 학습 동기가 올라가는 걸 제가 확인하고 나서요. 이거를 그러면은 매스 프로덕션 마켓에 나가도 잘 되겠다라는 제가 확신을 갖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질문이 2개인데요. 먼저 하나는 뭐 아마 이미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학 중에 제일 큰 게 영어를 배우는 거니까 이걸 글로벌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아시아권에는 특히 될 것 같고 다른 나라도 또 충분히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그 앱을 딱 봤을 때는 뭐 게임 중에 마인크래프트나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퀴즈 같은 게임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글로벌리 뭔가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셨는지 하고 지금 이미 대표님이 조금 얘기하셨는데 잠깐만요. 하셨는지가 하고 그거와 함께 그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학습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 아니라 진짜 이게 영어 교육이 되는 거예요.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같이 있으신 건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런칭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제작할 때부터 저희를 지원해 주셨던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의 신께서 김정주 회장님, 김정주 회장님께서 로컬로만 끝내는 건 아니고 글로벌로 생각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래픽을 3번 갈아엎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처음 봤을 때 그 첫인상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걸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시길 원하셨거든요. 근데 딴 거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부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부터 요번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영국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EA 출신의 굉장히 뛰어나신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데 그분한테 저희가 컨셉 디자인을 다 받았고요. 그래서 뭐 캐릭터나 뭐 외관이나 이런 걸 다 받아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넣었고 저희가 FGT를 잠깐 해봤는데 바꾸기 전에는 이거는 왠지 한국에서 만든 것 같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바뀐 이후에는
국적이 불분명하다, 어디서 만든지 모르겠다, 유럽권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일단 진입 장벽을 줄이고 글로벌로 일단 진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쪽 파트너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퍼블리셔가 있으면 지금 베트남처럼 이렇게 잡고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몇 군데랑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안 들어가는 것은 일단 파일럿으로 그냥 번역만 해서 한번 올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의 어떤 신뢰도, 학습 효과에 학습 효과, 네. 이런 학습 효과라는 건 이제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되는 뭐 C1 스쿨이나 아니면 뭐 스피킹 맥스 뭐 이런 게 학습 효과가 인증됐습니다, 이렇게 마크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하면서 이건 된다라고 느낌이 확실히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사용자가 앱인데 돈을 내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부분 유료한 모델이 잘 안 먹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아동용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상위권의 매출 순위가 있거든요. 저희가 유료화 전환율도 일단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돈을 내고 있고, 내부적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사용자 인게이지먼트가 높다는 거, 리텐션 데이터와 그다음에 원데이 그 플레잉 타임이 30분이 지금 평균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더 많이 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학습자 스스로 납득하고 있는 수준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모델을 많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원어민 첨사 라이팅,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전화 영어 시스템, 그다음에 음성 인식 시스템, 이런 것들을 붙여서 영어 교육을 다각도로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 성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그러면. 예, 그리고 하나 더는 이미 대표님도 언급하셨는데, 결국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 거냐에서 정액제 모델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게 실제 한국 어학 시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뭐 스피킹 맥스나 C1 스쿨이나 저는 다 사서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들이 소셜 커머스에서 팔 때 40만 원 정도에 팔아요. 그렇죠. 근데 핵심 전략이 뭐냐면 책을 한 20여 권 같이 줘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3년치 분량의 모든 컨텐츠를 한꺼번에 다 너는 1년간 프리패스로 이용할 수 있어 라는 전략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캐치 잉글리시에서는 사실 뭐 주는 눈에 보이는 교재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100불, 50불 내라고 하면 되게 부담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액제 방식에서 그거를 이제 저쪽에서 뭔가 상품을 주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부분. 네. 저희도 되게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과금제를 3번 정도 지금 계속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느낀 거는 교육은 타겟팅된 어떻게 보면 좀 프리미엄 시장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게임은 진짜 뭐 재밌으면 뭐 플러피버드 뭐 이런 거 막 수천만 다운로드 막 되곤 하는데,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타겟이 이렇게 좁아버리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교육이 되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진입 장벽에 있어 돈을 쓰는 진입 장벽, 게임은 뭐 한 번에 누가 10,000원을 낸다 20,000원 되게 부담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험해본 걸로는 3만 원 5만 원짜리를 제품을 넣었을 때 스터디 빌 그러니까 컨텐츠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고 사기 시작합니다. 3만 원 5만 원.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요 상태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 시스템을 일단 더 붙이는 겁니다. 음성 인식이나 리스닝 같은 걸 계속 붙이고 말씀드렸다시피 현물로 잡히는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되게 뭐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에 어딘가에서 작동되고 있는 메커니즘을 우리 거에 맞게 적절하게 옮기는 게 굉장히 검증되고 안정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원어민 라이팅 첨삭 시스템이나 아니면 전화 영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카드 형태로 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붙였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을 올해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많은 분들도 오셨고 네. 또 질문 수준도 많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은퇴할 날이 가까웠네요. 자, 이 질문자들의 예. 자 보셨는데 이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교육하고 게임은 접목시키기가 참 어려웠어요. 풀지 못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그걸 참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게임 개발하시면서 뭐 공부도 뭐 교육공학도 하시고 뭐 카이스트에서 문화기술 대학원도 다니면서 그걸 접목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게 쉽게 접목이 잘 안 되는데 인큐베이팅 해주는 든든한 어떤 그런 그 서포터가 있었고요. 그 서포터께서도 조급하지 않고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이게 네. 뭐 비즈니스 모델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세 번 바꾸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글로벌 전략으로 나가야 되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하면서 되게 인내해 주면서 했던 결과물이 이제 좀 폭발하기 직전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참 좋게 봤습니다. 네. 뭐냐면 그 교육과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게임을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는 상당히 아주 유아용 게임이 아니고서는 네. 가장 잘 접목한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학습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게 네. 뭐 상당히 좀 그 깊이가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저희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좀 어려움은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교육용 그 게임의 한계는 일반 게임에 비해 RPG나 이런 게임에 비해서 폭발력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크게 업사이드는 네,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회사에 지금 돈이 필요하세요? 분사하려면 돈이 네, 필요. 당장. 네, 얼마 정도? 얼마? 지금 1차적으로 한 뭐 5억 정도에서 한 10억 사이? 5억에서 10억 사이. 10억 사이. 예. 자, 이 대표님, 자 어떻게?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봤고요. 그리고 팀 구성이 잘 안 알려지면 S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호흡도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도 탄탄하고 인큐베이팅을 잘 받아왔고 가는 방향성 전략이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5억 정도 펀드레이징 한다면 한 4억 정도는 투자할 네. 용의가 있습니다. 예. 홍 대표님 어떻게? 예, 저도 네. 5억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요. 네. 그 조건이 하나 있다면 밸류가 좀 낮았으면 좋겠다. 밸류.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회사로 엑시트할 때 예. 아주 높은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하게 갈 수 있지만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때문에. 예, 오늘 저희가 시간이 좀 빡빡해가지고 예, 뭐 사실 더 질문 드리고 싶고 더 설명도 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NXC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이 보유하는 뭐 굉장히 제주도에서 인큐베이팅 하는 소감 어떠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지금의 이런 넥슨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못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지금의 엔젤 받고 뭐 시리즈 A, B 단계 갔을 때 굉장히 이게 하시하거든요. 네. 그럼 조금 퍼포먼스 안 나면 그냥 이건 끝났다라고 접는데 정말로 데이터 안 나오고 어떻게 됐을 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물론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해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이 시스템 엔젤은 정말 엔젤이 아니었을까? 엔젤 같아요. 네, 라고 생각해서 혹시 NXC에 신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근데 이게 좀 무슨 공식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인연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발생된 거기 때문에 덕을 많이 쌓으시면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요걸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에듀테크 업체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게이미피케이션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동기부여시킨다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하기 싫거나 아니면 동기가 떨어졌을 때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 주에 문제가 60만 번이 풀리거든요. 그럼 60만 번이 풀릴 때 사용자의 행태를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 교육용 메커니즘을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와 연결시키면 사용자를 동기시키는 다양한 장치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시간이 촉박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